이웃나라 금수국과의 전쟁에 직접 출전하여 적병을 추풍낙엽처럼 베어넘기는 그는 숙사국의 살인귀라 불리는 일황자 봉수가. 봉수가의 기세에 금수국의 관문 평릉성문이 뚫리기 일보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 봉수가의 가슴팍을 겨냥하여 두 발의 화살을 날리는 그녀는 금수국 최고의 궁수 부일소입니다. 지휘관인 일황자 봉수가가 쓰러지자 숙사국 부대의 사기는 순식간에 꺾였고 승기를 빼앗긴 채 퇴각을 서두르는 숙사군. 금수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퇴각하는 봉수가의 마차를 습격하는 복명괴한들은 아무래도 금수국의 부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매복을 피해 달아나던 봉수가를 태운 마차는 결국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고 그제서야 철수하는 복면괴한들. 패전의 위기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대승까지 거둔 금수국. 하지만 봉수가를 쓰러뜨린 금수국 부대 승리의 여신 부일소는 정체불명의 암살자들을 피해 도주 중입니다. 전신에 상처를 입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암살자들을 한 명 한 명 도륙해 나가는 부일소. 부일소를 쫓는 또 다른 추격조에 붙들린 이 여인은 정념산장의 의원인 능서령입니다. 암살자들을 모조리 처리한 부일소는 이제 칼을 쥘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이 말을 끝으로 그대로 고꾸라졌고 능서령이 그녀를 데려간 곳은 금수국과 숙사국의 국경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곳인 정념산장. 부일소가 정념산장에서 치료를 받던 그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던 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부일소의 화살을 맞은 숙사국 일황자 봉수가. 그는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죽음을 위장해서 목숨을 보전했지만 의원조차 어쩔 수 없는 그의 상처. 치명상을 입은 채 사경을 헤매면서도 그가 부하에게 부탁했던 것은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궁수의 초상화였는데요. 한편 금수국 진남왕이 이끄는 한 무리의 사람들은 애타게 부일소를 찾고 있습니다. 금수국 진남왕이 애타게 그녀를 찾아 헤매는 이유는 두 사람이 장례를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인데요. 진남왕이 자신을 찾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꿈속을 헤매는 부일소. 숙사국과의 전투가 끝날 무렵 그녀는 누군가의 화살을 맞고 절벽으로 떨어졌던 것인데요.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무래도 절벽에서 떨어질 때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 같습니다. 능서령은 그녀가 지근거리에서 화살을 맞은 것 보면 그녀를 해하려 한 자는 분명 아는 사람일 것이라 말하는데요. 부일소가 또다시 쓰러지려 하자 능서령은 그녀를 정념산장 뒷산의 비밀 장소인 약탕으로 데려갑니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약탕에 들어선 그녀. 약기운 때문인지 점점 더 혼미해지는 그녀의 의식. 부일소에게서 맞은 화살의 상처가 너무 깊어 소문으로만 듣던 약탕에 찾아온 또 다른 이는 바로 봉수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한참을 약탕 속에서 몸을 담그고 있던 두 사람. 먼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것은 부일소였는데요. 약탕에 다른 사람이, 그것도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봉수가는 조용히 옷을 입고 그곳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녀를 정념산장의 사람으로 오해한 그는 허락 없이 들어온 것에 대해 사과를 하고 발길을 옮기려 했지만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버린 봉수가. 한참 후 의식을 되찾은 봉수가에게 그녀가 건넨 첫 마디는 바로 그제야 눈앞의 여인이 자신에게 화살을 쏘았던 금수국의 장군 부일소임을 알게 된 봉수가
적국의 지휘관인 자신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는 그녀의 반응과 온몸에 가득한 상처를 보고 他当真不记得。 순간적으로 잔머리를 굴린 그는 경계를 풀지 않는 그녀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我是你的朋友，凤随哥。凤随哥， 그는 오히려 자신이 그녀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실망스러운 척 还问我是谁？ 아직은 상처 때문에 그녀를 대적할 수 없는 봉수가 그는 자신이 그녀와 같은 금수국의 동료라며 부일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那他死了吗？侥幸。 그의 이야기를 들은 부일소는 자신을 죽이려고 암살자들을 보낸 이가 분명 봉수가일 거라며 被我一箭射落，看来他也不怎么样。 그녀의 이 말에 살짝 긁힌 봉수가는 일왕자가 숙사국의 살인귀라는 별명이 있는 무서운 녀석이라 말하더니 이내 그의 이름을 알려주는데요. 凤随哥。 그녀는 그제야 눈앞에 이 녀석이 적국의 황자임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습니다. 若不做到万无一失，我又岂可以对你动手啊？ 부일소를 포로로 잡은 채 숙사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봉수가 하지만 그는 아직 누가 자신을 암살하려 했는지 그 배후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别高兴得太早。那山崖有藏神呐！ 봉수가가 죽었다는 소식에 기뻐하는 이자는 바로 숙사국 승상의 의붓아들 장압. 要不要派人去搜寻？ 일왕자가 절벽에서 떨어져 행방이 묘연하다는 소식은 숙사국 황제에게도 전해졌지만 황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若是连这一关都过不去，就不配做朕的儿子。 한편 부일소에게 채찍질을 하며 그녀에 대한 정보를 부하들에게 보고받는 봉수가 失忆是杀木头。 부하들의 보고를 들은 후 봉수가는 그녀의 나라인 금수국에서 부일소에게 암살자를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고 무언가 미심쩍었던 자신의 평릉성 전투 패배와 이 암살 시도가 모종의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봉수가의 부하들에게 모진 고문과 매질을 당하던 부일소에게 금수국에서 암살자로 길러진 자신의 과거와 평릉성 전투에서 봉수가에게 활을 쏘았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看样子你想起来你是谁了。 그녀를 죽이려는 자와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가 그녀를 재촉하자 부일소는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다며 四十七，我会讨回来的。 그녀는 두 팔이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를 공격했고 그녀의 이빨에 살점이 뜯겨나가면서도 부하들이 다가오는 것을 저지하는 봉수가 분개한 부하들은 저 미친 여자를 당장 죽여버리겠다며 나섰지만 봉수가는 그녀의 적과 그의 적이 한편일 수 있다며 这背后的谜团或许只有他能解开。 언제는 때리고 고문하더니 이제는 부일소의 채찍 맞은 상처에 직접 약을 발라주는 봉수가 의식을 되찾은 그녀가 자신을 모욕할 거면 차라리 죽이라 하자 我不杀你，可是下了很大的决心的。 일왕자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암살자를 보냈던 승상의 의붓아들 장압은 전전긍긍합니다. 你也只能背水一战了。 장압이 도움을 청하자 의붓형 장명은 일왕자가 성문을 통과하기 전에 패전한 그의 부대에 죄를 물으라는 조언을 했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장압. 微臣恭迎大皇子回京。 숙사국의 수도 옥경으로 입성하는 성문을 막아선 장압. 그는 일왕자의 부대 봉자영이 패전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这让人不得不怀疑出了奸细。 봉수가와 한마차에 타고 있는 부일소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는 这位肃杀大皇子的日子也不怎么好过。 장압이 간첩으로 의심되는 봉자영의 장수를 형부로 압송할 것이라고 하자 서로 자신을 데려가라는 장수들. 바깥의 소란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드디어 마차 밖으로 나간 일왕자 봉수가 好久不见啊，庄大人。 일왕자가 당당하게 나오자 잔뜩 움츠러든 장압은 그의 마차로 다가갔고 选在今天，那只能算你倒霉了。 사실 오늘은 일왕자의 모친인 전황후가 승상의 계략에 빠져 황제에게 죽임을 당한 기일이었기에 그의 수작을 더욱 참을 수 없었던 봉수가 忌日当有祭品，我当这个祭品吧。 부일소가 보는 앞에서 장압의 목을 한 손으로 부러뜨려 버린 그는 모두에게 외칩니다. 进城！ 황궁을 향하는 마차 안, 그는 처음으로 부일소에게 손을 잡자는 얘기를 꺼냅니다. 我与你合作，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짓는 부일소에게
그는 두 사람의 적이 같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남기며 황궁으로 떠났고 그의 말을 곱씹어 보던 그녀는 마차를 노려보고 있는 추격자를 발견합니다. 儿臣参见父皇。 황제가 평릉성전투의 패배에 대해 얘기를 꺼내자마자 나서는 승상의 아들 장명. 微臣怀疑奉子营内有奸细。 의붓 동생 장압이 이미 봉자영의 장수를 형부에 넘겼으리라 생각하고 나선 장명. 하지만 봉수가는 자신이 이미 간첩을 찾았다며 拿给丞相大人看看，他或许认得。 장압의 잘린 머리가 공개되자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명과 승상 앞에서 봉수가는 자신을 노린 암살자의 배우가 바로 장압이었다며 他已当面认罪伏法。 만일 장압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면 공범으로 몰릴지도 모르는 상황. 승상은 한치의 표정 변화도 없이 황제에게 죄를 청하며 儿臣教子无方，罪该万死。 일왕자로서의 존재감을 제대로 과시한 후 황자부로 돌아가 부일소와 독대하는 봉수가. 그는 앞으로 그녀와 협력하게 되면 先前的恩怨一笔勾销，从此不提。 그의 이 말이 몹시 거슬렸던 그녀는 유리그릇을 깨 그의 목에 겨누고는 咱俩之间的账还是要算一算。 부일소는 그를 인질로 삼아 황자부를 빠져나갔고 진정한 협력 관계가 되기 전 빚을 청산하겠다며 그에게 채찍질을 시작합니다. 还有好多鞭呢。 봉수가에게 맞은 47대의 채찍을 그대로 돌려준 그녀는 그가 선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된다면서 你这张脸一半似笑，一半阴险。 그녀가 그를 풀어주자마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끌어안더니 差一笔账呢。 봉수가는 그녀에게 당한 것처럼 그녀의 목덜미를 강하게 물어뜯더니 그제서야 这样才算两清啊。 두 사람 사이의 묵은 빚을 모두 청산하고 마침내 기묘한 협력관계가 된 봉수가와 부일소. 같은 편에 선 두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중독적으로 서로에게 빠져드는 현관 로맨스는 언제나 매력적이죠. 극한 갈등과 감정의 줄다리기를 제대로 그려낼 드라마가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이심진철원의 일소수가입니다. 일소수가는 예고편 공개 후 곧바로 뜨거운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철원은 이전 작품에서 만나보았던 맑은 소년 이미지를 벗고 이번에는 정의와 사악을 오가는 다크한 황자로 변신하여 여궁수를 연기하는 이심과 강대강 대결을 펼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붉은 옷의 여궁수 부일소가 놀라운 화살한 발로 숙사국 대왕자 봉수가를 맞추어 평릉전투의 전세를 뒤바꿉니다. 그러나 이후 그녀는 예상치 못하게 절벽에서 떨어져 기억을 잃게 되는데요. 의술로 명성이 높은 정념산장 능씨 집안이 그녀를 구조하고 그곳에서 우연히 원수인 봉수가와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예전과 달리 약해진 부일소의 모습에 봉수가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그렇게 된 것이 평릉전투에서 자신이 겪은 일과 관련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부일소를 이용해 숨겨진 진실을 밝히려 하고 부일소는 자신을 노리는 추격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봉수가를 이용하기로 계획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죽이려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의지해야만 하고 쉴 새 없이 상황이 변하는 옥경성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함께 싸우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사랑의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얄궂은 운명으로 만나게 된 두 사람, 봉수가는 그녀의 정체를 조금 더 파헤치겠다는 명분으로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지만 실상은 그녀를 떠나보낼 수 없을 만큼 이미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원한의 배경하에 그녀에 대한 강렬한 끌림은 봉수가를 더욱더 간절하게 만듭니다. 이런 설정의 드라마 일소수가가 어찌 재미있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일소수가의 매력적인 시청 포인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소수가의 가장 눈길을 끄는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매우 매력적인 캐릭터 설정이며 여기에 비주얼 조합인 이심과 진철원이 주연을 맡아 더욱 큰 가산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심은 이번에 카리스마 넘치는 여전사 궁수로 변신해 무력이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깔끔한 액션 동작은 네티즌들로부터 영웅적이고 용맹하며 완전 여장군 그 자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한편 늘 밝은 소년 이미지로 알려졌던 진철원은 이번에 완전히 흑화하여 냉혹하고 속을 알 수 없는 북흑 황자로 변신했습니다. 예고편에서 광기 넘치고 선과 악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보기 드문 거만함과 어두운 면모를 드러내 그의 반전 연기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캐릭터의 개성과 배경을 반영하기 위해 드라마 속 의상과 분장, 소품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촬영장 사진과 예고편을 보면 진철원은 대부분 어두운 계열의 의상을 입고 있으며 황자로서 의상의 디테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금색 테두리와 화려한 문양은 고귀한 분위기를 부각시키며 특히 검은색 전투복은 봉수가의 깊고 어두운 느낌을 극대화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진철원이 출연했던 고장극 작품들, 예를 들어 선건기업전 4의 경우에는 운천하라는 캐릭터 자체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작품 속에서 진철원의 비주얼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도 많았잖아요. 그 잘생긴 얼굴을 의상으로 다 눌러버린 느낌적인 느낌 다들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일소수가는 그저 잠시 스쳐 지나 보기만 해도 딱 보이시죠? 진철원의 잘생긴 이목구비를 황자의 풍모에 맞게 의상과 메이크업에서 캐릭터 제대로 분석해서 적용한 거요. 황자라는 역할에 맞게 화려한 금빛, 톤 다운된 묵직한 의상의 색채는 붉은색 궁수복장을 한 이심과의 대비로 시각적인 효과까지 제대로 살렸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심의 붉은색 궁수복장 또한 매우 카리스마 넘치며 멋있으면서도 여성적인 영웅의 자태를 잃지 않아 여장군의 위엄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여장군 역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적 관계였던 부일소와 봉수가는 본래 양국의 다른 진영에 속해 있었고 심지어 시작부터 서로를 죽이려 했지만 부일소가 절벽에서 떨어져 기억을 잃은 후 교점이 생기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에서 시작해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신분과 음모로 인해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해치는 관계가 됩니다. 강자와 강자의 대결로 누구 하나 지지 않으며 달콤함과 애절함이 교차하는 사랑 이야기를 펼칩니다. 일소수가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원래는 그저 애절한 로맨스일 것이라 생각했던 줄거리에 의외로 많은 개그 요소가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일소가 기억을 잃은 후 봉수가와 지략을 겨루는 장면은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가운데 달콤함이 섞여 있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층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장면 하나하나가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며 주인공들 사이에 사랑과 증오가 섞인 순수한 증오의 긴장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시각적 감정적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이 작품은 특히나 배우들의 아름다움을 최대치로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눈빛 남신하면 바로 떠오르는 남자 배우들 있죠? 최근 드라마를 예로 들어보면 석원일몽에서 송서어를 바라보던 류은영의 남영이라던가 금월여가에서 화한을 바라보는 승뢰의 초각이 생각나는데요. 무언가 가슴 아픈 절절함을 눈빛 하나로 표현해내는 배우들을 보고 있으면 그저 감탄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봉수가 역의 진철원 역시 눈빛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배우인 거 다들 아시죠? 백색감람수에서 그의 사슴 같은 눈망울을 우리는 아직 잊을 수 없으니까요. 이번 작품 일소수가에서도 봉수가의 눈빛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원수를 바라볼 때의 싸늘한 눈빛과 어느 순간 사랑하게 되어버린 부일소를 바라볼 때의 눈빛은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는 평가입니다. 일소수가는 시작부터 암살 명장면으로 부일소가 봉수가를 맞추어 전세를 뒤집는 놀라운 한 발의 화살로 시작됩니다. 부일소가 기억을 잃은 후 쫓기던 봉수가는 의심을 품고 그녀를 곁에 칼로 이용하며 두 사람은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파헤칩니다.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뿐만 아니라 권력 다툼, 복수, 반전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계략 속에서 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빛하니까 떠오르는 또 한 명의 배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호요소홍랑 왕권편의 왕권북이 성희입니다. 무협 액션도 잘하고 눈빛 가득한 표정 연기까지 압권인 성희가 부산해에 이어 호요소홍랑 왕권편으로 곧 시청자들을 찾아옵니다. 어릴 적부터 요괴를 죽이고 마귀를 처단하는 일기맹의 최종 병기로 키워진 왕권북이는 어느 날 왕권산장의 첩자로 숨어든 거미요괴 청동을 만나게 됩니다. 청동의 등장은 부기가 갖고 있던 요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점점 바꾸고 부기는 청동을 통해 더 넓은 바깥 세상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그녀로 인해 부기는 자유를 갈망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하나 되길 꿈꾸던 부기의 마음에 불이 붙게 됩니다. 청동에게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왕권부기의 모습을 성희가 또 얼마나 설레게 표현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멋진 작품들을 연이어 공개 예정인 아이치.
올 가을도 아이치이와 함께 짜릿한 로맨스의 세계에 빠져들어 보시면 어떨까요?